그다음에 한번 이거 오늘 8번째 문제까지인가요? 또 바삐 가봐야 되는데 다음 문제는 이제 민주당 장애 집회하고 2016년 촛불 집회를 비교하는 것인데 촛불 집회라는 것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초래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그렇죠. 어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데자뷰를 느낀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야당의 선명한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능력치는 놔두더라도 저 사람의 이미지는 그래 뭐 깨끗할 것 같아라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네. 방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네. 다음 문제 7번째 퀴즈 가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열린 민주당 장애 집회 앞으로도 계속 연다고 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부 당시의 어떤 촛불 집회 때만큼 커질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잦아들 것이다.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어느 정도 공감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요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 달 이제 2주 후죠. 15일 날인가요? 네.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민노총과 같이 지금 집회를 같이 하겠다, 주말 집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좀 많이 안 모여가지고 그렇죠. 아마 민주노총과 같이 집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죠.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상당히 참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 좀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좀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11월 15일 날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무죄냐 유죄냐. 저는 유죄가 나오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더 동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의미로 그쪽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장애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이 결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아직은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군요.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근데 저 하나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탄핵을 얘기하다가 하야 얘기 거기까지는 뭐 했는데 지금 막 띄우는 카드가 임기 단축 개헌이잖아요. 그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그러면 스스로 대통령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임기 단축 관련해서 그게 대통령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아니요, 필수는 아닌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의도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대통령과 국회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국회가 하면 국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0인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찬성을 하겠냔 말이죠.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 개헌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헌을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만 개헌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87년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4년도에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때와 달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된 상황 등을 담아서 헌법에 다 어떠한 그 권력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하겠다 해서 그냥 뭐 빠르게 이거 하자 아무도 이걸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 대한 논의 기구가 당연히 구성이 돼야 되고 그 구성된 논의 기구에서 충분하게 돼야 돼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수백 번, 수만 번의 정말 그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값이 나온 걸 가지고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뭐 빨리 끝내자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저는 뭐 쉽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민주당이 개헌, 그 헌법재판소의 허들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 한번 결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 그만큼은 아니다가 압도적이네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아직은 촛불이 네. 불붙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성별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9대1 정도. 네, 정합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9대1이네요. 거의 9대 1이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우리가 혼란한 시제 그 상황을 또 다시 겪는다는 걸 싫어하시는 거고 두려워하시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상황들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탄핵해야죠.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런 이유만으로 어떤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진국으로 가는 거라고. 네. 아니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이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지지율이 한 10%대 떨어지면 무조건 탄핵하는 나라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야당에서는 탄핵도 헌법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 90% 나온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여기서 보면 반반 생각했는데 최영교정님이 네. 45 갔으니 2배 더 갈 걸 딱. 저도 50 갔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네, 진짜 저도.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여튼 탄핵에 대해서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소한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도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